평소에 그 인권 변호사로 또 시민 운동가로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많은 여러 인권의 문제가 있는 현장 또 광장 이렇게 지켜오셨는데요. 느끼셨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2002년도에 그 변호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은 그 정권의 성격이 바뀌면 경찰들의 그 대응 방식이 바뀝니다. 이게 매우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국민들을 매우 강압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상적인 요구를 해서는 들어주지 않는 현실로 되어버렸구나. 지금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의 노동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절망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절반에 이르렀고 또 이 200만 원 이하의 그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가 절반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이 차별 문제라든가 남용의 문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이 매우 비극적인 현실화 되어 있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사회 또는 희망이 없는 현실로 지금 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렇게 활동해 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정치를 결심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계기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저는 그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그 소송 대리인으로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부당하다고 해서 이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받는 매우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대법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정리해고 사건이 오히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그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죠. 그때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그 이미 아버지들이잖아요. 그 덩치 큰 아버지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기자들 보는 앞에서도 소리내서 끄끄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사회가 적어도 회계 조작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우 짜여져 있는 제도에 의해서 그 정의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매우 절실하게 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아무리 대중들이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또는 뭔가를 바꾸려고 해도 정치가 법과 제도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 현실은 되돌이표처럼 또다시 한 순간을 고비를 넘으면 다시 후퇴하고 다시 후퇴하는 이런 현실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현장에서 느끼게 됐던 거고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을 맴도는 이런 형태의 운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실천활동이 이제는 절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과 지금 그 정치의 뜻을 같이 함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사회운동이나 아니면 풀뿌리 지역운동을 해왔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를 해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정규 운동을 했다든가 또는 이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그 민주주의, 지역 자치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 아니면 환경 운동을 했던 분들, 또는 이제 그 생명 평화 운동을 했던 분들 등등 해서 주로 이제 그동안 그 직접 정치를 담당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어쨌든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저변에서 여러 부문에서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 입장에서 그런 이제 도모하고 계신 그 신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국민들께서는 우리 현실을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동층이 30% 또는 4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해서 매우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불신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기존의 어떤 보수 양당 구조가 이것이 그 우리 사회의 이 사회적 양극화 또는 이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기존 질서 또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 질서를 옹호하거나 유지하는 그런 정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존 양당 구도와 그 대중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기존 진보 정당 운동을 그대로 뒀을 때 이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은 끊임없이 그 시시프스의 형벌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정치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게 됐고요. 지금 이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 질서가 계속된다면 뭔가 이 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기존의 어떤 질서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이 만년 야당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회는 정말 끔찍한 사회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새 판짜기를 주창하고 나가는 이런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세력에 대한 지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새반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시민 후보들을 좀 발굴해서 네. 육성한다라는 부분이 다른 당과 가장 큰 차별점일 것 같은데요. 정책을 누가 수행하느냐 또는 누가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기존에 어떤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시민 후보로 최대한 발굴해서 각 지역에 또는 중앙에 진출시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것이고, 또 그 시민 후보들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정책과 또는 이 새판짜기를 하는데 하나의 동력으로 우리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거나 할 때 야권에서 특히 뭔가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판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실은 권력 교체든 이 집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새판짜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적어도 이 전체 정치판을 바꾸어내는 것이, 뒤집어 엎어야만 사실은 이 여야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야권을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여야를 뒤집기 위한 전체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그 야당
그 야당과 진보정당과의 어떤 네. 관계 설정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하나는 심각한 그 불평등의 심화, 계속적으로 오히려 조장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또 한 측면이 이제 그 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독재로 회귀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실은 선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지향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판을 뒤집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향입니다. 네. 근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네. 총선이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게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그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구상하신 대로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느끼고 있고, 근데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늘 늦다고 해서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새 판을 짜고 세상을 뒤집자,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열망이 강한 사람이 지금 10만이 있고 100만이 있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압축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제인 것은 그 변화를 위한 의지의 문제이고 변화를 위한 참여의 문제이지, 그 참여와 의지를 뒤로하고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바뀌었다. 저는 4개월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모으고 바꾸겠다는 힘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 또 만나게 되시고 네. 또 이게 함께 지지를 이제 호소하시고 같이 동참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네.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런 그 호소를 네. 한번 해보신다면요. 저는 기존에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정치를 멀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정치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또는 대중운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절벽에, 차벽에 완전히 갇혀있는 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권한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관심했던 정치를 나의 것으로 같이 손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참여가 필요한 때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